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로 저는 한 것이 없다라고 또 여러분들께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 고추같이 추운 날 저 멀리서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불편한 몸으로 또 원래 몸 자체가 불편하신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와주셔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못 살고 소외된 계층을 끌어올려서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요즘 이제 한참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18대 올라가면서부터 부자 감세를 폐지를 주장을 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소외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충분히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가 태동하고 첫 당정 최고회의를 할 적에 이 이야기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을 쓴다면 틀림없이 4년이나 5년 후에는 한나라당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견하는 정치인,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는 정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송광호 자네 그놈의 그 관철 못 시켰어.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든가 제가 만약에 한나라당 대표였다면은 그게 관철이 됐든가 아니면 저는 정치를 거기서 끝냈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하 4선 정도가 돼야지만 동료 의원들이 인정해주고 뽑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정치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지역 발전돼야죠. 경제 활성화돼야죠. 그런데 말로만 되느냐? 서울의 기업인들이 오기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을 적에 기업도 오고 관광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내 앞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접근로라든가 교통망 확충을 해놨다면 다른 차원에서 저 송광호는 제천 단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이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국민 여러분, 지금 강서동에 휴먼시아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것을 16대 때 저기로 옮기려고 주택공사하고 한참 논의 중에 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또 지금 장락철도가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데 이 철도를 다 걷어내면은 그때서 장락동 저쪽이 발전한다는 얘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래 보면은 충주는 발전하는데 충주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천은 안 들어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진천 음성에 가면은 그냥 공사하는 소리가 막 나고 정말 덤불 처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제가 16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2005년, 2006년 그때입니다. 그때 충주의 기업도시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충주에 가는 기업은 세금도 감면해주고 땅값도 싸게 해주고 거기에 더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논의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근데 저는 원회에 있어. 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던 그때 국회의원도 지금 제천에 와 계시고 그때 시장님도 지금 제천에 와 계십니다. 제천에 계십니다. 그것을 꼭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기업이 안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아마도 그것이 2017년 좀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제천 오는 시간이 1시간, 충청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청주에서 제천 오는 게 1시간, 평창에서 여기 오는 게 30분. 이런 식으로 모든 교통망이 해결된다면은 그때는 아마도 우리 제천과 단양이 서로가 유치하려고 산업이든 관광이든 많은 분야에서 유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도시도 뺏겨버리고 기업도시도 뺏겨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거와 맞먹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일반인들에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물길뱅이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풍호 단양 여기에 명소화 사업이 곧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명소화 사업만 가지고는 관광 산업으로서 제대로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원문화권 관광 벨트를 묶어서 금년부터 예산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중부 내륙 관광 벨트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제천, 단양, 충주, 영주,
봉화, 영월, 평창, 원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심에 제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은 2박 2일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다가 아직 법이 미비됐다 해가지고 이것은 꼭 법을 만들어서도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 명소화 사업에는 수준 비행장도 국토해양부에서 청풍호에다가 만드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충주호 양안에 2km 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저쪽에 도곡리를 비롯해서 이쪽에는 한 30만 평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10층 건물을 짓든 뭐를 이렇게 보여야지만 일을 했고 보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제천 단양에 비만 오면 홍수 나고 또 비만 오면 논 다시리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천 정비 사업을 아마 제천 단양에 자체 투자 예산까지 하면 거의 한 2천억 정도는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장평의 동양면, 미당천, 장평천, 백운의 원서천, 송악의 무도천, 단양의 매포천, 대가천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비가 와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제가 작년부터 1년에 농촌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개 도에 한 10개 내지 12개 사업이 옵니다. 일개 도에.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13개 시군에서 청주시에는 빼고 그럼 1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가져가면 딱 맞아요. 근데 해마다 제천에 2개, 단양에 2개 농촌 개발 사업을 제가 유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양만 해도 남쪽 내지 까빠하늘 그쪽에 뭡니까 삼거리서부터 저쪽 동네 구곡 마곡 그쪽에 개발해야 된다. 그쪽에도 개발해야 돼요. 대강 같은 경우 대강 면소재지 개발해야 된다 이게. 면소재 개발해야 돼. 면포 같은 경우 또 하시 이후에는 지역 개발을 해야 된대. 권역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덕산도 면소재지 개발하지만 월롱리를 비롯해서 저쪽 동네는 또 권역 사업을 해야 돼요. 송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도 저쪽 북쪽의 사업도 해야 되고 입석 부근에도 종합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나중에 질문받을게요. 말하자면 제가 시간 때문에 일개면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단양군에 2개, 제천시에 2개씩 2년차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저하고 가까운 인맥을 통해서 제가
정형근 그때 이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저것이 이제 금년도 착공이 되면은 연간 한 10만 명 이상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그런 굉장한 연수원이 들어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건 아마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단양에 그 수중보라는 게 여기 단양 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맨 단양을 반 가르는 쪽에다가 수중보를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거는 500억이 예산이 필요하고, 저 밑에다가 단양군 전체가 이익을 보려면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1000억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위치 변경을 하면은 예산이 적은 건 가능하지만 예산이 큰 거는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단양 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그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 힘이 없으면 됐겠습니까? 또 이 공공임대주택들에 보면은 이 시설이 호술해가지고 겨울이면 추워서 이 양반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주택공사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들 겨울이 돼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100% 사업, 지금 저 휴먼시아 2단지가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직접 당하고 혜택을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대단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양 가다 보면 좌측에 그 성토를 해가지고 수변공원 만드는 거 있죠. 원래 호수 주변에, 호수 안에는 돌 하나도 못 넣는 겁니다. 못 넣는 거.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세종시에 우리 충청북도에 건설업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2번, 3번씩 바꾸됐지만 제가 끈질기게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최소한도 어떤 중심,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광호는 공인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어떻게 제천 단양 유권자들에게 해를 주느냐 덕을 주느냐 하는 것을 꼭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으로 충청도 유일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올라가니까 저를 보고 최고위원을 하라고 그래요. 최고위원. 박희태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이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왜 최고위원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느냐. 난 도대체 당신 마음을 모르겠다.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려한 직함보다가 실속 있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국토해양위원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오도 경선을 하더라도 나는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이 한 달이 늦어졌어요. 나한테 2번, 3번 이야기해도 내가 계속 노하니까. 근데 하루는 청와대 정무수석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와대 좀 한번 들어와 보라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 최고위원을 하고 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는 그냥 보직을 받고 최고위원 마치면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당신 지역에 어려운 거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제가 16대 전 18대 선거 때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것을 상상하면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데 제가 14대, 15대, 14대, 16대를 겪으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고요. WTO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냐? 별로 우리 농촌의 처우도 대체하는 예산도 별로 세워놓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거예요. 무작정. 그러니까 초선 재선 의원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공천 안 줄까 하고 겁나서 그냥 도장을 다 찍었는데 그때 머릿속에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정치를 그만하더라도 내가 안 지겠다, 내가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미 FTA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한테도 그랬어요. 농촌에 피해보는 거 90% 보전해 주지 말고 100% 보전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 만들어가지고 농촌에 보전해 줘야 됩니다. 밭짓불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8천억 내지 9천억 정도가 농촌에 손해가 난답니다. 그걸 보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FTA에 대해서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2조 2천억이었 22조였는데 2조 더 보태가지고 2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FTA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겠다. 당에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빨간 버튼을 눌렀다면은 그때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야 내가 뽑은 송광호가 말이야 반대했어 기분 좋겠죠. 또 나도 그날 신문에도 한번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저도 기분 좋았겠죠. 금년 예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끼리 놀고 반대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끼리 놉니다. 그 24조 원을 놀아먹기 할 적에 과연 내가 반대했을 적에 나는 거기에 한몫 끼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인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언론에 화려하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우리 제천단영의 예산을 획득하고 예산을 뺏어올 적에 과연 내 힘이
100% 발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바로 제천에서는 광역, 친환경, 광역 벨트가 90몇억짜리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은 원예작물을 특화하기 위해서 90몇억, 그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거는 이 동네에 있는 충주하고 아마 붙었을 거예요. 어디가 붙었을 거예요? 충주하고 붙었어요. 근데 획득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이 요구로 끝나니까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반대했으면은 단양에 93억짜리, 제천에 98억인가 100억짜리 이런 것을 내가 뺏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내년에는 수백억씩 내가 투쟁해서 뺏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광판을 보면서 내가 찍으면 두 개 탈 건가, 내가 찍으면은 찍든 안 찍든 통과될 건가, 이걸 볼 수밖에 없죠. 보니까 내가 한 표 찍는 거 안 찍는 거 관계없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내가 찍으면 150, 한 표로 통과되고 안 찍으면 150표로 통과되는 것 뿐이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명이라고 해도 좋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철도공사 계시는 분들이 아까 몇 분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의 깊은 뜻을 알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노동운동 하시는 노조에서도 와서 꼭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한국철도가 민영화되는 걸 그때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분들.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요. 민영화되면은 공무원으로 있는 것보다가 사는 게 편치 않거든요. 나도 반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반대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몇 살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처우가 문제다. 철도공사 직원들의 봉급을 어떻게 주고 보너스를 어떻게 주고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켜, 자녀 교육,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반대하면은 내가 거기 끼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찬성하고 거기에 한복 끼워가지고 지금 현재 코레이 직원들이 받는 보수, 코레이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 코레이 직원들 가족들이, 애기들이 받는 교육제도, 이런 걸 다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천이 아니고 다른 데 몰라도 제천이기 때문에, 제천은 철도 가족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속은 그게 있도록 협상을 했다. 그게 이 양반들이 제 진위를 알고 저한테 요즘은 같은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제 깊은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강원,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제가 국회의원을 3번을 하는 동안에요, 시장이, 군수가 저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양도 잘 아실 거예요. 제천도 잘 알고. 이제 제천과 단양은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났습니다. 저 제천 최명현 시장, 최종석 의장, 우리 시의원님들,
또 단양의 김동성 군수, 오영탁 군의회 의장, 또 군의원님들 정말 마음이 잘 왔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명희 시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최명희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천 시민의 명령이다. 단양의 김동성 군수가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단양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 공직자들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들을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천시 단양 국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뜨거운 열정으로 끝낸 송정호 의원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원